당연한 것 같지만 놓치고 있는 일본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 자녀 양육 원칙 4가지. 흙땅에서 맨발로 노는 아이들. 이 책은 한국의 유아교육 전문가 3분이 일본 유아교육 기관을 약 20년간 참관하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여러 유치원과 보육원의 모습이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묘사되고 일본 유아교육의 원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찾을 수 있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긴 놀이 시간을 보장합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놀이 위주의 유치원이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렇게 놀이 시간이 긴 이유는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놀이를 반복하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 움직이고 탐색하면서 자발성을 기르고 관찰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며 몰입하게 됩니다. 이 힘은 곧 살아가는 힘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유치원과 보육원에서의 교사는 어떠한 정보의 학습을 도와주는 존재라기보다는 놀이의 리더, 놀이의 안내자가 됩니다. 교사도 제대로 잘 놀아야 합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맨발로 함께 뛰어놉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재는 물, 흙, 바람, 햇볕입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놀이를 찾게 한다고 해서 아무 놀이나 하도록 두고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전자기기를 유치원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유치원에서의 주된 놀이는 맨발로 흙땅을 밟으며 흙공 만들기, 물놀이, 곤충 잡기, 소꿉놀이, 팽이치기, 줄넘기, 리듬 체조, 중마타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맨발로 실내와 실외를 거침없이 넘나들며 놉니다. 맨발이 직접 땅에 닿으면 발바닥이 자극되고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뇌세포가 늘어나 머리를 좋게 합니다. 이는 이후에 많은 양을 학습해야 되는 시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유아기 교육은 몸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본 유치원의 운동회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을 상 주는 식의 운동회가 아니라 1세부터 7세까지 평소에 해오던 신체 활동의 기량을 발휘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7세반이 되면 뜀틀 넘기, 장대 오르기 등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어린 시기부터 일에 참여하여 기본적인 신변 처리를 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줍니다. 구체적인 예로 내가 만든 걸레로 바닥을 닦거나 거위 우리를 청소하고 먹이를 주거나 바깥 놀이터를 정리하거나 텃밭을 관리하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맡은 일을 하며 온몸으로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근면함, 인내심,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 일을 끝까지 해내는 집중력을 배웁니다. 5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은 그냥 돕고 노는 형식으로 일에 참여하지만 졸업반이 되는 7세 때는 주도적으로 일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흙놀이와 물놀이를 좋아하듯 누구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유치원에서는 한 아이당 하루에 3장에서 4장, 졸업 때까지 3,000장 이상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교사는 그림 지도를 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퉁이에 날짜와 함께 메모해주는 일을 합니다. 만 2세부터 몸에 해롭지 않은 굵은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밀하고 꼼꼼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만 5세가 되면 얇은 매직을 제공하고 만 6세가 되면 더 얇은 사인펜을 제공하고 수채화도 그때부터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팔, 다리를 그리는 것은 자신의 팔, 다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고 가족과 친구들을 그린다는 것은 애착관계와 교우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달 단계 이상의 그림을 배워서 그리면 머지않아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이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일본의 유아교육의 토대가 된 것은 사이토 키미코의 사쿠라 사쿠란보 교육입니다. 이에 대해서 책의 프롤로그에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특정한 기능을 빨리 발달시키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발달하려는 욕구를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채워줌으로써 스스로 발달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게도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흙땅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는 어린이집에도 흙땅의 놀이터가 있고 놀이 위주의 보육을 해주는 감사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맨발로 놀고 싶어 하는 것, 흙땅을 밟고 싶어 하는 것, 흙을 만지고 싶어 하는 것을 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기만 하다면 오히려 장려해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도 물론 아이에게 틈틈이 책도 많이 읽어주고 한글과 영어도 가르쳐주고 숫자도 가르쳐주고 플라스틱 장난감도 사주고 단 것도 먹여가며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평범한 나름 교육열이 높은 한국 엄마이지만 아이가 뭔가 많이 알아야 한다는 압박에 내가 시달리거나 혹은 아이를 압박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며 사교육을 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이의 몸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임을 알고 최대한 아이의 신체 활동을 보장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에게 최고의 교재는 물, 흙, 바람, 햇볕이라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한두 문제 더 맞춰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이후에 능동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공부에 몰입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클수록 집안의 일, 자신의 기본적 신변 처리를 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혹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신변 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은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자신이 머문 자리는 정리해 놓을 수 있고, 자신이 입은 옷은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수고들이 필요한지도 알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전에는 제 아이가 그림에 영 소질이 없다고 판단해 버렸는데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나서 아이에게 잘 그려지는 펜을 하나 주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알아볼 수는 없는 그림이지만 그 자리에서 세 장을 그리며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행복했던 물놀이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동안 이 아이가 그릴 수 있는 것 이상, 아이의 발달 수준 이상의 그림을 은근히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굵은 펜과 넓은 종이를 주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얇은 책이고 현장에서 찍은 생생한 사진이 많아서 읽기가 좋은 책입니다.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일본 유아교육기관을 참관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배울 점에 대해서 저술한 책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엄마의 입장에서 읽었고요. 어떤 분이 추천해줘서 우연히 읽은 책인데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소개된 원칙들을 내 자녀 양육에도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